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단돈 1원의 검은 돈도 챙기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재판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안 한다면서 징역 30년에 1100억 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였습니다. 당시 1심 재판장으로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던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4년 2월부터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30년의 구형을 직접 했던 한동훈 차장검사의 이후 행적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한동훈에 대해 자기 진영 대통령 새 잡아먹고 무슨 낯으로 그 진영에 기웃거리냐면서 통렬히 비판에 화제가 됐던 디지털 논객 윤종근 씨가 70년 전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자행한 만행과 한동훈, 김세윤 등이 박근혜에게 한 짓이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그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윤석열을 도살장 끌고 가는 가축처럼 다루고 그걸 보도하고 또 그걸 보며 낄낄거리는 이 나라의 문명 수준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판사 김세윤과 검사였던 한동훈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하고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던 7년 전 자신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후세의 경각심과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김세윤과 한동훈 등이 했던 짓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국가가 범죄 조직의 전리품이 되다.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 조직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내용의 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논객 윤종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던 2018년 4월 6일자 언론 보도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표 내용 기사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 현재 수원지방법원장, 법보기 아까운 놈이다. 기록만 2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에서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끌어내 일주일 4회 종일 재판을 강행시킨 놈이다. 수사검사 한동훈은 사건 초기부터 기어이 박근혜를 수갑 채우고 포승줄 묶어 공개했고 단돈 1원도 안 받은 그녀를 국정농단이란 실체 없는 뜬구름 죄목과 경제공동체란 희대의 억지법리로 590억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작해 기소하고 구형공판에 직접 출석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안 한다며 징역 30년에 110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보통 뇌물죄 재판은 뇌물액에 대해 추징을 구형하고 선고에 포함시키는 게 상식인데 이 재판은 뇌물죄 재판 사상 전무후무하게 추징 없이 징역형과 벌금만 선고했다. 받은 게 있어야 추징을 하지.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고 그 야만의 폭주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진짜 내란을 도모했고 그래서 설사 몇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저렇게 다루면 안 되는 것이다. 도대체 70년 전 미개한 진화족 홍위병들이 자행한 만행과 한동훈, 김세윤 등이 박근혜에게 한 짓이 뭐가 다른가? 그 전통 고스란히 이어받아 윤석열을 도살장 끌고 가는 가축마냥 다루고 그걸 보도하고 또 그걸 보며 낄낄거리는 이 나라의 문명 수준이 참담할 뿐이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근 이재명의 대통령실에서 미국 백악관이 한국이 쌀개방을 했다라고 밝힌 내용과 관련해 그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이재명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해서 63.3%라는 리얼매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급자족을 벗어난 단계부터 교역을 했고 그 교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쟁으로 해결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랬고 이집트 쌀과 지중해 교육권을 놓고 한니발과 로마가 싸운 카르타고 전쟁도 무역 분쟁이었다. 아편 전쟁도 영국의 대중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전형적인 무역 전쟁이었고 미국 독립도 무역 전쟁의 결과였다. 불과 150년 전까지 전쟁으로 무역 갈등을 해소하던 인류는 문명화에 따라 아니 무기의 발달로 전쟁 결과 감당이 어려워 협상이란 걸 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무역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는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 합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알려져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다. 아편 전쟁 때 영국 수상은 아편이 위스키보다 덜 해롭다며 아편 전쟁을 정당화했다. 청산가리보다 유해하다고 온 나라를 뒤집었던 소고기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린다던 쌀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 무슨 희대의 개소리인가?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통령실에서 쌀개방과 관련된 백악관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관세 제로로 만들어줬을 때 나라 팔아먹는다고 그렇게 악쓰던 국민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63%가 잘했다고 한다고? 난 우리나라에 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조작이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가능할까? 이런 맥락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저런 족속들에게 원내 3분의 2 의석과 대통령 자리까지 어떻게 가져다 바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여론조작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의한 사기가 아닌 진짜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라면 솔직히 이런 나라에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여러분, 정말로 63%가 이번 한미관세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바로 지금 윤종훈 씨가 지적했듯이 한미 FTA 관세를 제로로 만들었던 그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저렇게 말했다면 참 한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 여론조사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범죄 조직의 전리품이 되다,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그런 글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당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가를 팔았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 리스크를 정치 박해로 세탁했고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유죄 판결을 정치 음모로 바꿔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법을 심판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법 위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재명은 살아있는 증거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첫째, 국민의힘은 무능했다. 두려워했고 분열했고 싸울 의지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둘째, 국민은 피로했고 무관심했다.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정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방관했다. 셋째, 언론은 타락했다. 진실을 추적하기보다 광고를 선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밥벌이를 지켰다. 넷째, 사법부는 겁쟁이였다. 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했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범죄 조직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배울 새로운 독재 모델, 이재명 모델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총칼이 아닌 법안을 통한 권력 찬탈,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언론을 모두 소위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독재.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까? 이보다 더 교묘한 독재가 있을까? 이재명은 법을 뜯어 고쳤고 판결을 지연시켰으며 검찰을 잠재웠다. 그는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권력으로 바꿨다. 그는 권력을 얻었고 권력을 면죄부로 바꿨다. 이것이 이재명식 국가 찬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과 두려움뿐. 이제 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더는 싸울 수 없다. 이제 더는 희망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 조직이 국가를 장악한 최초의 합법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배워야 할 시간이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